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마켓 나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핌 황숙혜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봐요. 네, 밖에 비 많이 오죠. 네. 부산도 많이 이미 부산도 한동안 계속 내렸어요. 지금도 네, 계속 하긴 지루하게 내리고 아마 네. 이번 주 중반부터 주말까지 계속 비 온다고 예보가 돼 있어요. 밑에서부터 올라오죠. 보통 장마 전선이. 그렇죠. 네. 너무 습도가 높아가지고 미국 대선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이제 7월 달 하반기 시작이 됐는데 11월이니까 이제 4개월 4개월이 남았죠. 채 안 안 남았죠. 남았네요. 네. 예. TV 토론 이후에 뭔가 좀 시끌시끌해요. 그러게요. 예, 이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토론 장면인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화제였잖아요. 맞아요. 이게 남의 나라 일이니까 재밌다고 보겠는데 네. 그게 또 미국의 대선이 우리나라 경제나 시장하고 무관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그러니까 많이 마냥 미치죠. 이렇게 흥미롭다고 할 만한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하기 전부터 사실 관심이 많았죠. 첫 TV 토론이기도 네네. 하고 두 사람 다 별로 인기가 없는데 둘 중에 누가 민심을 더 얻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고 근데 그렇죠. 명확하게 좀 이렇게 희비가 엇갈린 것 음. 같아요. 그리고 7월 1일이었죠. 네. 대법원이 면책 특권 일부 인정한다 음. 이런 발표 나고 트럼프 쪽으로 확 무게가 지금 실리는 맞아요. 예, 그런 분위기고 바이든은 뭐 계속 끝까지 간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라디오 출연해서 뭔가 좀 이렇게 뒤집어 보려고 만회 해보려고 한 것 같은데 상황이 더 나빠졌죠. 그렇죠. 흑인 여성 뭐 이런 발언은 이건 정말 대선을 넘어서 한 인간에 대해서 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로이터 폴을 보면 민주당에서 3명 중에 1명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근데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후보 교체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네. 우리는 이렇게 TV에 나오는 것만 보고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뭔가 좀 이상한데 이 정도시만 측근들이나 가까이에서 같이 지내는 뭐 네. 정치인이나 보좌관들이나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좀 더 생생하고 뭔가 좀 더 심각하고 이런 게 포착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TV 토론 일찍 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잖아요. 그러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이런 말 많잖아요. 이게 뭔가 민주당 대선 후보 교체하기 위한 하려고 명분을 이렇게 만든 거다라는 근데 얘기도 있었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네. 않나요? 지금 4개월도 채 안 남았고 교체하기에는 아직도 그렇죠. 예, 공식적으로 교체한다 얘기를 못 하는 게 판을 뒤집으면 승산이 있을 만한 카드가 준비돼 있지 않다 이런 그러게요. 의미로도 예. 어쨌거나 지금 여론이든 뭐 언론이든 다 바이든한테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이 미국을 섬기고 싶으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이 사퇴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그러게요. 썼는데 예. 이게 미국인들 누구나 확인을 한 거잖아요. 상태가 어떤지. 특히 근데 뉴욕타임즈가 그렇게까지 했다라는 건 예, 굉장히 의미가 그쵸. 있는 거죠.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 비판들을 해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여론조사 한 거 보면은 80% 정도가 너무 늙었다. 그렇죠. 81세거든요. 예, 그렇다고 트럼프가 또 젊은 건 아니죠. 4살 차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월스트리트저널 조사에서는 트럼프가 2%포인트 정도, 6% 앞질러요. 네. 48%, 아, 42% 이렇게 네. 나오고,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프레딕핏이라는 예. 예측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59%, 압도적이네요. 예, 바이든이 16%밖에 안 나와요. 근데 만약에 바이든이 교체가 되면 네. 지금 그 후보로 거론이 되는 해리스 부통령이잖아요. 둘을 붙여놓으면 어떨까? 이걸 봤더니 CNN 조사 결과에서는 47대 45 트럼프가 앞서요. 2%포인트 앞서고 데일리 원래 메일에서 CNN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그렇게 나왔어요. 뭐 여론조사니까. 예. 그리고 데일리 메일에서는 트럼프가 압도적이에요. 49%, 해리스가 38%. 네네. 이 정도로 나오면은 뭐 이대로만 쭉 가면은 이변이 없으면은 그러네요. 트럼프 트럼프, 당선 예, 가능성이 높은 예. 거네요. 그래서 월가는 이미 뭐 트럼프 이기, 예. 네.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죠. 벌써 아,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자산 그 맞아요. 포트폴리오 구성도 하고 왜 레드 베팅도 웨이브냐 하고 아니냐에 따라서 예,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주식도 영향을 주고 외환 시장, 뭐 그러게요. 채권 시장, 해외 금융 시장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는 채권 쪽이에요. 주식보다는. 채권 쪽.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제시하는 그 공약들이 다 인플레를 자극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후에 채권 금리가 좀 좀 올랐어요. 튀었어요. 예. 관세부터 보면은 뭐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로 물린다. 그리고 고관세, 중국은 그렇죠. 최소 60%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골드만이 분석한 거를 보면은 만약에 이대로 관세를 시행하고 상대국들 무역 그 상대국들이 보복 관세를 해버리면 그 다른 나라보다 미국 물가가 더 많이 치솟죠. 오를 거라고 예. 얘기를 해요. 미국이 1.1%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하고 유럽은 0.1% 정도 미미한데 미국이 더 많이 오른다. 그러네요. 그래서 연준이 25bp 기준으로 5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125bp.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골드만 전망이고 관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세금 네. 문제도 지금 굉장히 커다란 화두거든요. 이게 법인세 지금 감세. 21%에서 15%로 낮춘다고 예.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연방 정부의 부담이 한 9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개인들한테 소득세 감면해주는 그 혜택을 2017년에 시행을 했는데 내년에 일몰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자기 당선되면 이거 연장하겠다는 거잖아요. 뭔가 자기 집권했을 때 자기 정권에서는 최대한 그 국민들의 그런 인심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쓰고 그렇죠. 이렇게 뭔가 재정 적자에 대한 네. 부담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고 그게 약간 문제인 거예요. 이런 네. 이렇게 뉘앙스예요. 하면은 예. 재정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러면은 채권을 더 발행을 해야죠. 네. 국채를 더 발행해야죠.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단순한 수금 돌리 때문에 그 국채 수익률이 오를 수밖에. 그렇죠. 채권 가격 예, 떨어지고. 예. 그래서 최근에 그 TV 토론 이후에 10년물이 한 4.2% 선에서 오락가락 하다가 예, 예. 4.5 근처까지 올랐잖아요. 그게 이런 문제라고 보고 있고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인데 네. 뭐 그 범법자들 단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불법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 추방하겠다 이런 걸로 해석이 돼요. 근데 네. 어쨌거나 불체자라고 해도 취업해서 일을 하면서 그 임금 인상을 좀 이렇게 누르는 예, 그런 효과를 가져왔었는데 특히 서비스업 쪽에 종사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그쵸. 분들. 예. 음식점 서빙이라든지 뭐 그 리테일 쪽에 소매 쪽에 그런 데서 이제 노동력 공급을 해서 임금 상승을 좀 억제하는 효과를 냈었는데 추방을 하면은 이게 임금이 또 튈 수 있고 그러면은 인플레랑 연관이 되고 채권 수익률이 오른 게 그런 문제랑 같이 엮이는 거죠. 그래서 장기물 국내 서학 개미들도 많이들 샀거든요. TLT라고 아마 예, 예전에 마켓나우에서도 언급을 네네. 몇 번 했던 건데 20년 이상 장기물 국채에 투자하는 ETF죠. 그런 상품이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어요. TLT, TMF, TLTW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TLT는 그냥 그 20년물 이상 장기물을 매입하고 매매하는 상품이고 TMF는 3배 레버리지를 두는 상품이고 TLTW는 커버드 콜이고 그래서 구조가 살짝 다른데 약간씩 다른데 세 가지 상품 다 지금 손실이 장난이 예. TLT가 1년 동안 7% 넘게 손실이 났고 TMF는 레버리지 때문에 손실이 30%까지 나오고 TLTW도 20% 넘게 손실이에요. 그래서 이 피벗이 늦어지면서 기다리다가 이게 롱 듀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금리가 떨어질 때 가격이 더 크게 상대적으로 크게 뛰니까 이거를 바라보고 지금 쥐고 있거나 아니면은 비중을 조금씩 더 늘리거나 이랬던 건데 이제 연준이 금리 좀 내리나 보다 하는데 지금 트럼프 리스크라는 게 등장을 새로 한 거죠. 그럼 국채 수익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일단 트럼프가 되면은 그 국채 수익률이 장기밀 중심으로 떨어지기보다 오를 압력이 더 크다. 그러네요. 이런 게 중론이에요. 그러네요. 주식 시장은 어떨까요? 주식 보면은 최근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뭐 수혜 섹터 있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연임을 했을 때 수혜 섹터 네. 이렇게 막 이런 얘기 명암이 좀 많잖아요. 엇갈리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두 대통령 모두 주가가 오르긴 했어요. S&P 500이 트럼프 임기 때 68% 올랐고 바이든 취임 이후에 44% 네.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올랐는데 이게 총론보다는 강론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섹터나 종목 그렇죠. 위주로 예. 봐야 되는데 골드만은 강달러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관세를 물리면은 달러가 네. 상승 압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수출주냐 내수주냐에 따라서 좀 명암이 엇갈린다는 네. 거죠. 실제로 2018년에 그때가 이제 무역 전쟁이 극에 달했을 때인데 골드만의 바스켓을 기준으로 보면 내수주가 수출주보다 9%포인트 아웃퍼폼 했다고 해요. 수익률이 더 좋아지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미국 중심적인 그렇죠. 그런 정책을 펴면은 이번에도 내수주가 유리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골드만삭스가 제시하는 34개 종목 표에서 보시는 게 추천하는 섹터와 종목들인데 표에서 시가총액이랑 매출액은 억 달러 기준이에요. 네. 그리고 매출액은 2023년 기준이고요. 보시면 유통 쪽에서 유통은 아무래도 뭐 내수 쪽의 그렇죠. 비중이 크죠. 카맥스, 로스 스토어스, 크로거, 타겟, 달러 제너럴 이런 그러니까 중저가 할인 유통 매장 중심으로 추천을 해요. 에너지 쪽에서는 마라톤 정유, 원오케이, 듀크 이 정도. 금융 쪽도 뭐 특성상 해외로 나가기도 하지만 국내 비중이 큰데 그 중에 특히 웰스파고나 올스테이트, 캐피털원, PNC, 찰스 슈왑이랑 트루이스트 이 정도가 추천이 되고요. 통신 쪽에서는 버라이즌 그리고 티모바일, 차터 커뮤니케이션스라는 회사 있어요. 운송 쪽에서는 항공사 중에서 사우스웨스트가 좀 내수 비중이 높고 그 밖에 유니온 퍼시픽이나 빌더스 퍼스트 소스 그리고 리퍼블릭 서비스 정도가 추천이 되고 IT 쪽에서 타일러 테크놀로지스는 좀 생소할 텐데 네. 소프트웨어 업체예요. 이게 뭐 재무나 세무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그 정부 부처나 기관 쪽하고 거래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좋아하는 그 엔비디아나 네. 이런 종목들은 수출 비중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이번 그 골드만 추천 종목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철강 쪽에 누코, 부동산의 크라운캐슬, 헬스케어도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은 유리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CVS, 엘리벤스 헬스, 센틴 휴메나, 몰리아 헬스케어, 퀘스트 다이그노스틱스 이런 종목들이 추천이 되고요. 건축 뭐 자재 쪽에서는 로우스나 DR 호튼, 레나, 미디어 쪽에서는 팍스 이 정도가 추천이 돼요. 그래서 그 특정 IB 말고 전체 그러니까 월가에서 전반적으로 의견 내는 걸 한번 종합을 해봤는데 네. 그 다음 표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헬스케어 쪽에서 규제 완화 기대가 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의료 개혁이 되면서 규제를 완화할 거다. 이러면은 이제 보험사 중에서 그 유나이티드 헬스라고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 회사나 아니면 휴메나가 좀 반사 이익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휴메나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그 상품을 그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미국 보험청의 인가를 받아서 그 연방정부 대신에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라는 상품을 공급하는 보험 상품이거든요. 이걸 공급하는데 지금 이미 그 가입자가 840만 정도 돼요. 근데 규제를 완화하면 이거를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그래서 휴메나에 좀 유리할 거라는 얘기들을 해요. 철강은 트럼프가 좋아하는 게 관세 다음으로 철강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누코나 뭐 클리브랜드 클립스 이런 종목들이 유리할 거라는 얘기가 있고 IT 쪽도 규제 완화가 되면 빅테크한테 좀 수혜가 될 거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알파벳이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있고요. 에너지 쪽에서는 뉴폴트레스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지금 LNG를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바이든은
막아놓고 있어요. 원래 트럼프는 좀 전통적인 에너지 쪽을 예, 좀 그쵸. 좋아하잖아요. 화석연료 예, 이런 예. 쪽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이 회사도 LNG 수출 내가 당선되면 승인해줄게 지금 이렇게 기대감이 예. 있네요.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최근에 좀 반등을 했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쪽에서 탄소 배출 관련해서 바이든은 좀 매파예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게 좀 온건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서 피바디 에너지랑 워리어 met콜 뭐 이런 회사들 좀 반등하는 분위기고 네. M&A 쪽도 규제 완화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M&A를 하고 싶은데 그 막혀 있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금융 쪽에서 캐피탈 원이랑 디스커버 그리고 유통 쪽이죠. 슈퍼마켓 업체인데 크로거랑 엘버트슨즈라는 회사 있고요. 그리고 그 패션 유통 쪽에 우리나라에서도 코치라는 브랜드 그렇죠. 인기 많잖아요. 그 회사 그 브랜드 가진 테피스트리랑 경쟁 브랜드인데 마이클 코러스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카프리 두 개가 합병하려고 하는데 지금 막혀 있는데 트럼프가 길을 서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고 디즈니도 미디어 업계 M&A가 좀 살아나면은 반등 모멘텀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재생에너지 쪽은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의 그 그린 에너지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신재생 쪽은 예. 조금 퍼스트 솔라라든지 뭐 네. 넥스트 에라 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좀 안 좋아요. 아, 그리고 해외 쪽에 보면은 좀 눈에 띄는 게 일본인데 네. 트럼프가 되면은 일본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얻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왜냐면 2016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그런 내용인데 2016년에 트럼프가 승리한 뒤에 1년 동안 상승률을 보면은 일본의 토픽스가 30% 가까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S&P 500이랑 뭐 MSCI 전 세계 지수, 홍콩 항생, MSCI 그 아시아 태평양 지수를 다 제쳤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누가 될지 그 예측한 게 위에 있는 빨간색, 까만색이고 밑에가 그 MSCI 일본 지수인데 최근 들어서 빨간색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지금 추락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그 까만색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지금 계속 오르는데 밑에 있는 일본 주가 지수가 따라서 오르고 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왜 트럼프가 되면은 일본 증시에 유리할까? 그 월가에서 하는 얘기는 중국이랑 무역 전쟁이 생기면 터지면 해외 펀드 입장에서는 중국을 대체할 만한 뭔가 아시아 증시 쪽에서. 자산이 필요한데 일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엔화가 워낙에 지금 약세죠. 기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 전체 시총 중에 절반 이상이 수출주인데 네. 그렇게 되면 엔화 약세까지 맞물려서 좀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도 오르고 있지만 지금도 일본 증시 엄청 좋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강세론자들이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장주만 떼놓고 보면 네. 그 일본 쪽의 선행 PER 12개월 그 예상 실적 가지고 밸류에이션 한 게 22배 정도 되는데 이게 주요국 중에 제일 낮다는 거예요. 뭐 이런 근거도 제시를 합니다. 근데 낙관만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도 없지가 않은데 네. 만약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전쟁을 하면 일본 기업들이 타격이 없을까? 맞물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엔화가 여기서 더 떨어지면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다. 네. 그래서 원래 트럼프는 강달러를 선호하진 않는 거잖아요. 그죠, 약달러를 선호하죠. 근데 이제 환경 때문에 그런 네. 식으로 되다 보면은 네, 그래서 외환 시장에도 지금 이 정치권 이슈가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트럼프는 역달러를 좋아해요. 네. 2016년 당시 생각을 해보면 취임 전부터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 뭐 유럽, 중국 할 거 없이 무역 같이 하는 나라들이 환율 가지고 부당하게 이익 보고 있다 이런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달러를 좋아하는데 문제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결과는
정책들이 다 달러 상승을 부추기는 거기 때문에 관세가 특히 그런데 관세를 만약에 진짜 그렇게 올리면 이게 달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거라고 해요. 왜냐면은 수입 물품이 그러니까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체재가 국내에서 만드는 제품이 있으면은 국내 물건을 사겠다는 거죠. 살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외화가 수요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달러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거고, 관세 자체가 또 인플레이션을 높이면 골드만이 예상하는 것처럼 뭐 금리를 진짜 5번 올리거나 네. 아니면은 피벗을 늦추거나 이러면은 달러에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최근 1년 달러 지수인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네. 그리고 기술적 분석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등락이 있는데 저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초록색 그래프 보시면은 저점을 연결했을 때 우상향하잖아요. 이거는 추세적인 상승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모리스 옵스펠드라는 연구원이 있는데 고물가랑 저금리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물가가 그렇죠. 오르는데 저금리가 될 수가 없죠. 네네. 그것처럼 관세가 오르는데 그 나라의 통화가 약세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베리 아이켄그린 교수도 같은 말을 하는데 두 가지가 같이 갈 수가 없다. 바이든 1기 때 재정을 확대하면서 통화는 긴축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통화 강세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바이든 2기가 되면 이때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재정 적자나 뭐 부채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잖아요. 위험 수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재정 확대를 1기 때만큼은 안 할 거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달러 지지가 좀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트럼프 2기는 그럼 어떨까? 네. CT가 그 발표한 거를 보면은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단기적으로 달러가 한 5% 뛰었고 2020년에 트럼프가 떨어졌을 때 5%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네네. 이런 전례가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재정을 확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관세의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달러를 지지한다,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근데 변수가 뭐냐면 그 연준에 대한 그 독립성, 연준의 독립성을 굉장히 크게 위협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 제롬 펄 연준 의장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어찌됐건 잃을 가능성이 높게 되니까 그 이전에 대선 전에 빨리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정치적으로.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 독립성을 폐기를 하면은 이거 정말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렇죠. 가령 뭐냐면 다른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연준의 통화 정책도 백악관하고 논의를 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백악관의 지시를 받아서 통화 정책을 운용하거나 이런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지만 그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이거든요. 그 이후에 이런 불확실성이 정말 크게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로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과거 때처럼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까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그림이 물론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를 그런 전략을 취하는 IB들이나 뭐 펀드는 비슷할 수 있다라고 네. 보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 정책의 연결성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얘기한 데가 모건 스탠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거시경제 여건이 그때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보다 미국 경제 성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그때보다 지금 더 큰 리스크 요인이고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공화당이 의회를 차지하면 그렇게 돼서
그 관세라든지 반이민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강경하게 하면은 미국 경제에 좀 흠집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하는 거죠.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을 40% 넘게 보고 있어요. 반면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민주당이 의회를 다 장악할 가능성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번 주도 보니까 여러 가지 빅 이벤트들도 있고 제롬 펄 연준 의장 뭐 네. 반기 통화 정책 보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관전 포인트 좀 짚어볼까요? 아직은 월가에서 9월 피벗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금리나 가능성이 네. 좀 높아지죠. 9월 뭐 카시카리 같은 매파도 뭐 연내 한번 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월가에서는 9월에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선 전에 예. 그런 그 시나리오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이번 그래서 9일이죠. 네. 화요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의회 증언에서 그런 힌트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 지나서 목요일에 6월 CPI가 CPI. 나오는데 이 부분도 9월 그 이후에 지표가 더 발표가 되겠지만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잖아요. 7월 네. 12일 금요일부터 JP모건 시티 금융주들, 네. 금융주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금융주도 관심이지만 그 M3 종목들 AI 테마가 이대로 쭉 갈 수 있을까? 이게 최근엔 테슬라가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테슬라가 또 트럼프 수혜주로 좀 이렇게 이름이 오르긴 해요. 네. 이런 부분도 영향이 뭐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노조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는. 예. 네, 그런 부분이 또 머스크한테는 좀 힘이 실리는 부분일 수도 있고 머스크도 최근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트럼프에 좀 우호적이라는 인상도 받고 그래서 이래저래 테슬라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테마가 정말 계속 쭉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려고 할 것 같아요. 월가에서. 이미 지금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이익이 뒷받침되는지 여부도 좀 중요하겠네요. 이익은 괜찮았어요. 1분기에 1분기 M3가 그쵸. 51% 정도 늘어났어요. 그게 압도적이죠. S&P 500 전체가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M3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긴 해요. 주도를 하기는 해요. 그럼 뭔가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 네. 좀 봐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